살아낸 당신에게. 나는 잘 살고 있을까 부쩍 추워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생각한다. 이유 없이 커지는 쓸쓸함과 공허함은 변해버린 날씨 때문이겠지 하며 생각을 접는다. 길거리와 지하철역 안에 수많은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이들은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 저 많은 사람들 중 행복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 중에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까? 어쩌면 저들 중 누군가는 자신의 등을 토닥여줄 손길이 간절할지도 모르겠다.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왜 살아가는 걸까 생각한다. 저마다의 목표와 저마다의 꿈을 갖고 어딘가로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어느 곳에서 만나 인사를 건넬 수 있을까? 살아온 시간은 꽤 되었지만 살아온 시간만큼 잘 살게 되었냐고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대답할 수 없다. 여전히 나는 어리고 지난 선택들을 후회하고 삶의 작은 불행들에 쉽게 무너진다. 하지만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는 법을 알고 아팠지만 다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 후회 속에 우울한 날을 보냈지만 다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나를 찾기 위해 도전한다. 나의 뜻대로 되는 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다시 또 후회한다. 그리고 담담히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그저 살아가고 있다. 하루를 살아냈었다는 것은 결코 사소하고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미소를 지으며 잘하고 있다고 토닥여줬으면 좋겠다. 꽃이 내게 물었다. 내가 지금처럼 꽃이 피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 줄 건가요? 너의 물음은 질문이 아닌 간절한 부탁이라는 것을 느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화려하게 피었기 때문이 아니다. 차갑고 어두운 땅 속에서 긴 시간을 참고 밀어올리며 마침내 피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피워내기 위해 흘렸을 눈물을 사랑한다. 너는 꽃이 피지 않아도 아름답다. 피어나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꽃이니까. 너는 너의 기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항해가 끝난 게 아니다. 목적지가 없다고 해서 여행이 아닌 게 아니다. 나의 삶이 방향을 잃고 멈춰 있는 것 같이 느껴져도 사실 나는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다. 긴 여행이 시작되려면 준비가 필요하듯 지금의 나 역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준비가 꼭 남들과 같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주자. 어쩌면 방황이라고 느끼는 이 시간조차 여행이 과정일지도 모르니까.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삶이 있고 무게도 모습도 다르다. 지금 나의 모습이 불만족스럽고 남들보다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더라도 그것조차 나아감이 아닐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고 나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후회가 알려주는 것들. 살다 보니
나를 지탱해주는 것은 내가 후회했던 순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들이 나를 나아가게 했고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때는 몰랐지만 후회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앞으로 분명 많은 후회를 하겠지만 그만큼 나의 세상은 별빛 가득한 밤하늘처럼 눈부시게 반짝일 것이다. 반드시 어두워져야만 보이는 별처럼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순간들이 나의 존재를, 나의 가치를 더 반짝이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후회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 후회한다는 건 내가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후회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 우리는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요? 그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나는 쉽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지 생각했다. 돌아보면 그동안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행복한 일이 있어도 너무 크게 기뻐하지 않고 불행한 일이 오더라도 너무 크게 슬퍼하지 않으려 했다. 삶은 좋은 일만 있지도 나쁜 일만 있지도 않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고 그로 인해 감정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행복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지 않게 된 것 같다. 행복이라는 게 별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다고 믿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불행 역시 마찬가지다. 불행한 상태가 곧 나쁜 건가라는 생각을 했다. 삶의 밑바닥에는 불행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불행한 상태는 없앨 수도 없고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단지 행복과 불행의 균형을 나 스스로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왔다. 삶의 균형이 좋아야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 마음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을 원하는 만큼 나에게 다가온 불행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행복만을 바라지 말고 불행이 오더라도 그것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한다. 무조건 긍정적이기만 한 것도 좋지 않다. 오히려 나의 긍정적인 감정들 이면에 숨겨져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내 안에 다양한 감정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담담하게 마주하는 것이 균형 잡힌 삶으로 가기 위한 연습이다. 생각해보면 행복이라는 건 삶에 있어 하나의 조건일 뿐이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번쯤은 내가 너무 행복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빠져있지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행복은 어쩌면 산의 정상을 오르는 일처럼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니까. 행복을 대하는 태도만큼이나 불행을 대하는 태도 또한 발전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나의 나약함을 안아줬다. 무서우면 도망쳐도 돼. 꼭 모든 두려움에 맞서 싸울 필요는 없어. 너무 힘든 일이 닥쳐온다면 회피하고 숨어도 돼. 늘 강한 사람일 필요도 없어.
조금은 나약해도 돼. 그런 게 인간이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하더라도 살아가다 어떤 계기나 기회가 찾아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기회를 잡으면 돼. 생각보다 기회는 많고 매 순간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만 다가오는 건 아니야. 우리는 인간이기에 당연히 나약하다. 그러니 매 순간 강하지 않아도 되고 무섭고 두려우면 도망쳐도 된다. 숨고 싶으면 머리 끝까지 이불을 덮어쓰고 숨어버려도 된다.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고 아파하는 게 인간이니까. 부딪히고 깨지고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모습 또한 인간의 본성이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이런 감정을 나쁘다고 외면하고 솔직하게 인정해주지 않아서가 아닐까? 긍정적이고 열심히 살아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삶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현혹되어 그렇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스스로를 낮추고 괴롭히기 때문은 아닐까? 나도 다가올 내일이 두렵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일 고민한다. 그럼에도 내일은 괜찮겠지 하면서 눈을 감는다. 언제부턴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는데 그건 나의 불안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보다 나약하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젠 나의 불안과 나약함을 외면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야기를 나눈다. 나만 이런 게 아니라고. 괜찮으니까 걱정 말라고.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거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비로소 나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게 된다. 어쩐지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내가 상처받는 이유. 계산 같은 건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늘 손해만 봤다. 언제나 내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남는 건 상처와 실망감 뿐이었다. 그 결과 상처받는 게 두려워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생각하니 모든 걸 이해하려던 것이 원인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이해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상대가 나에게 한 잘못까지 이해하려 했고 그렇게 나를 절벽으로 몰아갔다. 이제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한다. 날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나를 상처 입히려 하지 않는다고. 무조건적인 이해가 아닌 조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상처받은 사람은 다가오는 사람을 밀어낸다. 가시가 돋친 선인장을 보면서 상처받은 사람을 떠올렸다. 선인장처럼 가시를 두르고 상대에게 거리를 쉽게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만큼 가시가 자라난 게 아닐까 생각했다. 우리는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관계를 이루며 성장한다. 하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상처 때문에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에 따라 성격과 가치관마저 변하게 된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또다시 상처를 받기 싫어서 다가오는 사람을 밀어낸다. 불행하게도 타인에게 받은 상처가 가시를 자라게 만드는 거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해 스스로를 외롭게 만든다. 다른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 당신이 외로워지고 불행해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가시를 두르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선인장처럼 가시를 두른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의 상처는 가시가 아니라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고. 조금씩 마음을 열다 보면 언젠가는 가시를 잘라내줄 사람이 올 거라고. 당신의 노력은 잘못되지 않았다. 박지선의 발, 김연아의 발, 강수진의 발. 누군가의 발 사진을 그렇게 제대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화려하고 멋진 사진이 아닌 사람의 발을 찍은 사진들. 그들의 발을 찍은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었던 건 성공에 가려졌던 피나는 노력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쏟은 노력들이 허무하게 느껴진다.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자기계발서나 유명인사의 강연을 보며 막연하게 노력하면 다 잘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리저리 부딪히는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노력을 해도 실패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간절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시간들이 반복되었다. 씁쓸하지만 모든 결과를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크고 작은 실패들을 마주할 때마다 나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스스로를 옥죄고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과정의 즐거움은 사라져가고 온통 고통이 되었고 오직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되었다. 참 우습게도 분명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똑같은 실패를 맛보았을 때 깨달았다. 노력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 이것은 무조건 나만의 책임과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있다. 정말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분명 존재한다. 방법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이라 해도 그것 또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건 거기까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운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나태한 행동에 대한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를 권유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동안 들인 노력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노력이 잘못되었다고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상처 입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그냥 운이 지지리도 없던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무너지고, 사람이니까 흔들리고, 사람이니까 실패한다. 우리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니까. 그러니 뜻대로 안 되더라도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결과도 과정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결과만으로 나를 판단해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 져서는 안 된다. 당신의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멋대로 떠들어대는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아무리 잘나고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당신의 과정과 노력을 함부로 말하거나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려 한다면 그건 무례하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무시했으면 좋겠다. 배려심이 많은 사람과 착한 사람의 차이. 배려심이 많은 사람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착한 사람은 요즘 세상에서 그리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 너는 너무 착해 라는 말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다는 말과 비슷하게 들린다. 하지만 배려심이 깊은 것 같다는 말은 조금 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배려심이 많은 사람과 착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배려라는 건 상대와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을 만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서로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아닐까? 그 사람의 취향이나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는 것. 상대의 영역을 너무 침범하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게 마음의 거리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의 거리를 조절한다는 말 속에서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상태를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표현하고 나의 속도는 이 정도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상대도 나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표현도 없이 상대의 상태를 추측해서 무작정 맞춰주는 건 절대 배려가 아니다. 일반적인 행동이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며 원하는 목적지로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가 힘들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 덜컥 상대의 운전대를 잡아버리는 건 절대 배려가 아니다. 관계라는 말 속에는 서로의 자리와 역할과 그에 따라 짊어져야 할 몫이 있고 책임이 존재한다. 배려라는 건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친절을 베푸는 정도여야 한다. 상대에게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 아닌 그저 착한 사람으로만 인식되는 건 내가 거리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대에게만 맞추면 상대는 오히려 불편함과 부담을 느낀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 주는 게 미안하니까 착하다고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역할을 오직 나 혼자서 하고 있을 때 나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 그저 착한 사람이 된다. 당신이 가만히 있어도 당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배려해줬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이건 헛된 꿈일지도 모른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고 말해줘야 한다.